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1-15 KBL 서울 SK 창원 LG 해시태그 홈팀 서울 SK 18승 13패 KBL 서울 SK는 직전 경기 113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93-65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11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9-92 패배를 기록했다. EASL 조별리그 어조에서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0-30, 3점 슛 13-9, 범실 9-13의 결과 자밀 원 26득점이 중심을 잡았고 KBL 데뷔 후 이번째 경기를 치른 2007년생 슈퍼 루키 에디 다니엘 16득점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경기. 안영준 15득점과 김낙현 15득점까지 고른 득점이 이어졌으며 리바운드 이후 성공한 3점 슛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점을 긍정적이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0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창원 LG 22승 9패 창원 LG는 직전 경기 112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2-8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0홈에서 고양 소노 상대로 87-74 승리를 기록했다. EASL 일정 1승 4패 성적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9-27, 3점 슛 10-9, 범실 19-23의 결과 칼 타마요의 결장과 아셈 마레이의 2쿼터 테크니컬 파울 퇴장이 겹치며 골밑 싸움에서 밀린 경기. 4쿼터 강점인 득점력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으나 승부처에서 제공권과 수비 집중력에서 밀리며 역전에 실패했던 상황. 다만 마이클 에릭 15점과 양준석 12점이 공격에서 분전했고 칼 타마요의 무릎 통증 결장에도 불구하고 양홍석이 4번 포지션 역할을 긍정적으로 소화했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11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홈에서 77-55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2승 1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창원 LG는 칼 타마요가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이어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오세근을 양홍석이 4번 포지션 매치업에서 수비하기에는 부담이 커 스몰 라인업 운용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SK는 직전 경기에서 리바운드와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고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에디 다니엘과 안영준까지 공격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서울 SK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2.01-15 KBL 고양 소노 원주 TV. 해시태그 홈팀 고양 소노 11승 20패. 고양 소노는 직전 경기 112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90-9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0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4-87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28-40, 3점 슛 8-8, 범실 10-13의 결과. 네이던 나이트 22점과 공격에서 가장 꾸준했고 이정현 17점도 분전했지만 수비가 느슨해 쉬운 실점을 허용했고 최승욱의 결장 속에 턴오버가 많아 수비 정비가 어려웠던 경기. 높이 싸움에서 분리해 강지훈을 투입하는 선택을 했으나 득보다는 실이 많았으며 케빈 캔바오가 부진했을 때 이를 대체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습.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11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원주 DB 20승 11패. 원주 DB는 직전 경기 113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5-9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1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73-65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0-40, 3점 슛 9-13, 범실 13-9의 결과. 이선 알바노 19득점과 공격에서 분투했으나 팀 전체 득점 지원이 부족했고 수비에서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던 경기. 팀 야투 36.2%와 3점 슛 23.7% 성공률이 떨어졌으며 4쿼터 9-30에는 무너지는 경기력까지 나타난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9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고양 소노가 홈에서 92-98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승 2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고양 소노는 최승욱이 발목을 삐는 부상을 당해 심각하지는 않지만 올스타전 브레이크 이후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김진유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선 알바노에 대한 수비 부담이 커지며 백코트 수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주 DB는 직전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지만 알바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와 반등 의지가 분명하다. 반면 고양 소노는 최근 연패 흐름 속의 높이와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전력 완성도에서 앞서는 원주 DB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원주 DB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3.01-15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우리카드 해시태그 홈팀 한국전력 12승 9패.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110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2-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1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6-9, 서브 6-9, 범실 28-21의 결과. 회론 베논 에번스가 37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김정호 16득점과 무사일 칸 15득점, 신영석 13득점도 각각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공격을 분담했지만 상대의 강한 서브로 인해 흔들린 경기. 3세트에서는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가져오며 반전에 성공했으나 3경기 연속 1세트를 먼저 내줬고 4세트와 5세트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지 못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7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우리카드 8승 13패.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111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1-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8-9, 서브 3-6, 범실 22-20의 결과. 아라우조 28득점과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해 반전을 만들지 못했던 경기 3세트에서 김지한과 박진우의 득점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으나 4세트 초반부터 다시 흐름을 내주며 추격에 실패했던 상황. 찬스볼 처리와 연결 과정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아쉬움으로 남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에 밀렸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맞대결에서는 한국전력이 홈에서 1-3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5-8, 서브 6-8, 범실 23-28의 결과. 올 시즌 1승 2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지만 베논 에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여전히 위력적이고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호와 신영석까지 득점 분산이 가능해 전개 폭도 넓다. 반면 우리카드는 아라우조 의존도가 높고 최근 경기에서 찬스볼 처리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전 열세는 부담이지만 홈 강세와 공격 완성도를 앞세운 한국전력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한국전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4.01-15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 IBK 기업은행 해시태그 홈팀 GS칼텍스 10승 11패. GS칼텍스는 직전 경기 110원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0-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6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2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8-8, 서브 1-6, 범실 16-13의 결과. 실바가 23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 부족으로 세트마다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던 경기. 2세트에서는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막판 집중력에서 밀렸고 3세트에서도 중반 이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0-3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6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IBK기업은행 10승 11패. IBK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111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8홈에서 대전 정관장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7-15, 서브 3-7, 범실 14-15의 결과. 1세트와 2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부터 수비 안정과 공격 분산이 살아나며 흐름을 바꿨고 리버스 스윕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 빅토리아가 41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육서영도 17득점으로 후반 공격을 이끌었던 상황. 고의정은 교체 투입 이후 승부처에서 공격과 블로킹으로 변화를 줬고 김하경의 안정적인 토스가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며 대역전승을 완성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맞대결에서는 GS 칼텍스가 홈에서 0-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8-8, 서브 3-4, 범실 17-17의 결과. 올 시즌 2승 1패, 최근 5경기 4승 1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3라운드 맞대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도코쿠 레이나가 결장했던 경기였고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도코쿠 레이나가 포함된 전력으로 나서게 되는 GS 칼텍스가 된다. 또한 주전 안해진 세터의 복귀 가능성에도 문이 열려있고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체력적은 힘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맞이했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GS 칼텍스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5.01-16세리에 A 엘라스 베로나, FC 볼로냐. 이번 맞대결은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구조적 상성이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베로나는 3백과 윙백 조합으로 중앙과 하프라인 근처에서는 밀도를 유지하지만 양 측면에서 윙백 한 명이 넓은 폭을 혼자 커버해야 한다는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지오바네의 문전 결정력과 브라다리치의 크로스, 세르다르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살아나면 베로나도 충분히 공격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윙백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순간 외곽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와야 하고 이때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 빈 공간이 생기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 덕분에 양쪽 측면의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세워 자연스럽게 2대1 숫자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경기에 나선다.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볼로냐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베로나 수비는 윙백 센터백 수미가 동시에 끌려 나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로일러가 후방에서 볼을 깔아주고 로우가 그 사이 공간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해주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볼로냐는 측면에서부터 경기를 자신들의 템포로 설계할 수 있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측면에서의 컷백과 크로스가 자주 올라오는 경기일수록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윙백의 라인 높이를 조절하며 수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역으로 공격 전개에서 폭과 속도,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베로나가 수비적으로 버티겠다고 중원을 더 낮추면 볼로냐는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나가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찬스를 만들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주도권을 쥐기에는 측면 숫자 싸움의 구조적 열세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3백의 측면 리스크를 포베깅 조합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의 문제이고 현 구조만 놓고 보면 볼로냐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쌓이면 베로나 수비는 라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는 볼로냐의 점유와 찬스 생성 빈도가 더 뚜렷하게 앞설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과 측면 숫자 싸움,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까지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볼로냐가 원하는 그림으로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다. 핵심 포인트. 베로나는 3백 윙백 구조로 중앙 밀도는 좋지만 윙백 한 명이 측면 폭을 넓게 커버해야 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 노출 리스크가 크다. 볼로냐는 포백 윙포워드 조합으로 측면에서 2대1 숫자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팀이다. 임모빌레의 문전 움직임과 프로일러 로우의 중원 조합까지 감안하면 전술적 상성 측면에서 베로나보다 볼로냐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포메이션 상성과 측면 숫자 싸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볼로냐가 설계한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6.01-16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우니온 베를린.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vs 역습이라는 전술적 콘셉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다. 우니온 베를린은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일리치와 버크의 공격성을 앞세워 박스 근처에서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전체 라인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바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고 볼을 따낸 뒤 지체 없이 전방으로 찔러 넣는 성향이 강하고 클로드 모리스는 발 빠른 침투로 우니온 베를린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볼프의 측면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역습 상황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 무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존해 온 팀답게 위험한 구간에서는 라인을 내리며 버티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뒤집는 경기가 익숙하다.
오늘 경기를 통해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은 왜 자신들이 1부 리그에서 오랜 기간 버텨왔는지를 경기 내용으로 직접 증명하려 할 것이다. 결국 전방 압박 뒤에 남는 뒷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의 포인트이고, 상성만 놓고 보면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핵심 포인트. 우니온 베를린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야키치의 전진 패스와 클로드 모리스의 빠른 침투를 통해 우니온 베를린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루트를 이미 갖춘 팀이다. 분데스리가 일부에서 오래 생존해온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 운영 능력과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면 오늘은 상성상 아우크스부르크 쪽 기대값이 더 높은 흐름이다. 압박 뒤에 남는 넓은 뒷공간과 일부 리그 생존 본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틀어질 타이밍에 가깝다. 7.01-16세리에 A 코모 1907 AC 밀란.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를 중심에 둔 코모의 4-2-3-1과 3백을 사용하는 AC 밀란의 전술 상성이 핵심 포인트다. 코모는 니코파스가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 공간을 끊임없이 왕복하면서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 넣는 박스투박스 패턴을 통해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두비카스는 이 패턴의 최종 수혜자로 파스가 한 번 더 드리블로 끌고 올라오거나 원터치로 찔러주는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며 박스 안에서 타이밍을 재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두비카스와 엇갈리는 러닝을 가져가면 AC 밀란 3백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반면 AC 밀란은 3백 구조 특성상 라인 앞 공간을 정리해줄 중원의 커버가 한 번만 늦어져도 니코파스에게 박스 앞에서 자유로운 터치 기회를 내줄 위험이 크다. 그동안 AC 밀란 수비가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메인으로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박스 주변에서 약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코모전 역시 전술 상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매치업이다. 하파엘 레앙과 풀리식의 개인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공을 잃는 순간 전환 수비에 바로 합류하지 못하면 코모의 역습은 니코파스 두비카스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AC 밀란 3백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막으려다 보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면서 코모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제때 체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코모는 후반 결정적 승부처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벤치워크가 돋보이는 팀이라 무더운 일정 속에서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AC 밀란은 3백 구조상 주전 수비수들의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한번 리듬이 깨지면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AC 밀란의 개인 기량에 밀려 코모가 라인을 내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니코파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두비카스의 결정력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만 놓고 보면 코모의 4-2-3-1 박스투박스 빌드업과 AC 밀란 3백 수비 라인의 약점이 정확히 맞물리는 흐름이라 홈에서 코모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 코모 벤치의 카드 활용과 전술 조정 능력이 한 번 더 빛난다면 AC 밀란의 3백은 박스 주변에서 더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이름값보다 전술 상성과 박스 앞 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에서 코모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니코파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두비카스의 문전 마무리가 결합된 코모의 빌드업 패턴은 3백 앞 공간에 약한 AC 밀란에게 전술적으로 까다로운 구조다. AC 밀란 3백은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의 약점을 노출해왔고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메인으로 쓰는 팀들에게 상성적으로 고전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후반 승부처에서 교체 타이밍과 전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코모 벤치의 운영이 흐름이 흔들리는 AC 밀란 수비를 상대로 한 번 더 빛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과 박스 앞 공간 관리 차이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코모가 홈에서 3백의 약점을 찌르며 흐름을 끊어낼 타이밍으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8.01-16 네덜란드 FA컵 스파르타 로테르담 폴렌담. 이번 경기는 전반보다는 후반 중반 이후 누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흐름을 관리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구조 속에서 중원을 두텁게 세운 뒤 후반 들어 상대 진영 안에서 패스 템포를 한번 끌어올리며 경기 리듬을 자기들 쪽으로 당기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 베르어니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을 반복하면 폴렌담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골문 쪽으로 쏠리고 그 틈을 타 세컨드 라인에서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토른스트라가 이 지역을 선점하면 박스 앞에서 여유있게 슈팅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컵백과 루즈볼 상황에서 위력적인 유효 슈팅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여기에 류리첸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을 때마다 인프런트로 감아 차는 킥 하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폴랜담 입장에서는 파울 관리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반면 폴랜담은 4-2-3-1 구조가 공격적으로 전개될 때는 베어만과 쿠와스, 위렌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을 잃는 순간 더블 볼란치 앞 이선 압박이 무너지는 문제가 자주 드러난다. 이 약점이 그대로 나타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 중원이 편하게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곧 반 베르언과 토른스트라가 연달아 박스 근처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후반 시간이 지날수록 폴랜담의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면서 체력을 빼놓고 한 번에 측면을 찌르는 패턴으로 경기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쥐려 할 것이다. 폴랜담이 살 길은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에서 라파 미르 같은 타깃형 스트라이커 역할이 있는 팀들처럼 베어만의 마무리를 살리는 데 있지만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싸움으로 흘러가면 점차 밀릴 공산이 크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입장에서는 굳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조절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반 베르언의 돌파와 토른스트라의 침투, 류리첸의 킥 퀄리티를 앞세워 찬스 빈도를 높이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양 팀의 전술적 상성과 체력 분배, 세트피스에서의 퀄리티를 모두 고려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으로 점유와 위협 지수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폴랜담이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빌드업 안정감과 후반 경기 운영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누적되면 홈팀이 흐름을 통제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쥐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패턴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홈에서 승리를 향한 경기 운영이 자연스럽게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포인트: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후반 중반 이후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반 베르언의 측면 돌파와 토른스트라의 하프 스페이스 점령으로 박스 근처 유효 슈팅 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다. 류리첸은 페널티 박스 근처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인프런트 킥 하나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킥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대값을 크게 높여준다. 폴랜담은 4-2-3-1 전환 과정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해지는 구간이 자주 나오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과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전술적 상성과 후반 경기 운영,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